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53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임시사회를 맡게 된 국제부 남지원 기자입니다. 예, 이마영 기자가 뭐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지원 씨가 좀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만 더 해야 될지 그렇게 되겠죠, 뭐. 예,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쾌유를 좀 빕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그렇게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뭐 좀 거시기한 이야기 뭐 해볼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어디서 보니까 거시기의 뜻이 125가지나 된다고 하던데. 예, 그렇답니다. 뭐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뭐든지 하여튼 우리 선배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거시기 하면 이제 다 통한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무슨 거시기한 내용을 오늘은 말씀을 하시려고요? 화장실이죠. 뭐 사실 화장실이라는 표현도 뭐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뒷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걸 뭐 칙소라 그래갖고 써처 칙소가 써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써처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중국 시진핑 주석 요즘에 시황제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던데 네. 중국 화장실은 혁명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중국 화장실은 굉장히 악명이 높잖아요. 제가 1990년에 지금부터 25년 전인가요? 북경 아시안 게임 취재 때문에 이제 갔었는데 그 후에 한 중국 한 7, 8번 갔나 뭐 10번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 대단했습니다. 2000년 정도에 제가 서안이죠. 지금 시안이라고 네. 표현하지만 거기 이제 병마용도 있고 진시황릉도 있고 그런 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낭석굴, 두낭석굴 뭐 이런 데 옛날에 해초 스님의 흔적이 있던 그런 데인데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도 서안, 시안에 진시황릉 거기 가보니까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도낭공항, 공항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칸막이는 있었는데 그 칸막이가 낮고 문은 없었던 걸로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기절하셨겠네요. 뭐 사실 남자니까 뭐 참을 만은 했는데요. 사실 적응은 안 되는 거죠. 소리가 다 들리고 뭐 이러잖아요. 중국 화장실이 원래 이렇게 더러웠나요? 사실 역사 기록에는 그렇게 더럽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진 시대 그러니까 뭐 3세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명사였다는 석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은 굉장히 호화스러웠다라는 게 이제 세설신화라는 기록에 나옵니다. 화장실 안에 10명의 미녀가 늘어서 가지고 비단 향주머니를 들고 시중을 들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이 사실은 뭐 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진홍색 휘장을 들이운 뭐 어떤 침상 깔아놓은 화려한 옷 위에서 시녀들이 이제 코디를 하고 거기서 이제 옷 홀랑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뭐 그랬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끄러워 갖고 너무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그런 손님들이 속출했다 그러는데요. 명나라 귀족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해 가지고 높은 고루 층이죠. 높은 층 밑에 이제 나무 상자를 두고서 그 가운데 이제 거위털을 넣었다는데 뭐 좀 안 된 얘기지만 뭐 떨어지면 거위털이 이제 풀풀 날라올라서 덮고 거기서 이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자, 그러니까 늑달같이 하여튼 뭐 변 담긴 나무 상자를 들고 왔다. 그래서 뭐 악취를 풍길 틈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때는 그렇게 깨끗했는데 언제부터 중국의 화장실이 더러운 중국을 상징하게 된 건가요? 글쎄요, 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중국 동국방 아주 허허벌판들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 허허벌판인데 뭐 화장실 구멍이 필요 없고 칸막이가 필요 없는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뭐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1965년에 발발한 게 이제 문화대혁명이잖아요. 그 문화대혁명 광풍 속에서 홍위병들이 이제 뭐 중학생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개인 공간이잖아요. 화장실이 칸막이가 있으면 그것도 주자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따르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체물이다 해갖고 낙인을 찍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파괴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화가 후퇴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죠? 예, 갈 때마다 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중국의 정저우 려왕이라 그러는데 정저우는 정주 그다음에 려양은 이제 옛날 도읍지들이 많았던 낙양 이런 거거든요. 뭐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랑 비교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뭐 화장실 천국이잖아요. 뭐 사실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디 가도 우리만한 화장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근데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연변 가서 화장실 혁명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 정도인데 조선족 자치주인데 거기 가갖고 이제 연변이죠. 그래서 뭐 우리식 아궁이를 둘러보고 뭐 구식 화장실 지적을 하면서 변서혁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처라고 아까 얘기하는데 그런 혁명이 일어나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 보도를 보니까 2017년까지
뭐 관광지 휴게소 화장실을 3만 3천 곳 뭐 새로 만든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화장실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90년대 장쩌민 주석도 인공위성 쏘는 나라에서 화장실이 너무 심하게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화장실 혁명을 그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나저나 이번 주 주제가 중국 화장실의 역사인가요? 그 이제 뭐 시진핑 주석 얘기를 나오고 뭐 그래서 뭐 사실 그런 혁명 주장을 화장실 혁명 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동서양의 화장실의 역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 그럽니다. 고고학에도 이제 화장실 고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좀 겉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화장실 역사부터 볼까요? 예, 역사가 깊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신라 해공왕 2년이니까 767년인데 대궐 북쪽 화장실에서 두 줄기 연이 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연이 났다는 건 연꽃이 폈다는 얘기인데 이 화장실에서 연꽃이 피는 거를 천하가 어지럽다라는 징조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공왕이 대사면령을 내리고 목욕제기를 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통에 장미가 핀다면 이런 뭐 말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고요. 백제 시대 화장실 유적이 발견된 적이 있다면서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데 2003년 4월에 국립문화재연구소 거기서 이제 익산의 왕궁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유구가 확인이 됩니다. 깊이가 한 10m 정도 되고 그 넓이가 한 3m 된 지하 구덩이들이 많았던 뭐 그런 건데 처음에는 이제 지하 창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창고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구덩이 보면 이제 기와 토기, 집신, 나무 막대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밤껍질, 콩, 그다음에 참외씨 이런 게 나와서 무엇보다도 이제 유기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분이 가득 포함된 질척질척다 그럴까? 그런 것들이 두텁게 쌓여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 이제 고고학자들은 아 이거는 과일이나 곡물 혹은 물을 저장하는 지하 창고다. 라 판단하는 게 이제 보통의 이제 고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었나 보죠? 예, 좀 이상했다 그래요. 도로래를 연결해서 이제 유기물 흙을 계속 파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유기물에서 지독한 악취가 계속 풍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곡식이나 과실이 썩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냄새가 나지는 않는데 뭐 그랬다 그러는데 아직 뭐 시궁창에서 나는 그런 악취였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코를 잡고 뭐 조사를 마쳤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알쏭달쏭했다 그럽니다. 이게 뭐 유군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거기서도 이제 출토가 된 게 이제 나무막대가 있었는데 이 나무막대라는 게 이렇게 얇게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글씨가 있으면 그게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글씨도 없고 그냥 이게 나무막대만 있어갖고 글씨의 흔적도 없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 과연 나무막대의 정체가 뭘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거죠. 유적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수수께끼였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보통 보면 이제 유적이 나오면 유구 확인되고 유물이 나오면 이게 부엌인지 혹은 뭐 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창고 같긴 한데 이게 왜 냄새가 나는지 그 나무가 왜 발견이 된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12월에 그 해의 유적에 대한 발굴 성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전문가 회의가 열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전문가가 한마디 던졌다 그럽니다. 이거 화장실 유구가 아닐까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단은 그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요. 조사단이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때까지 화장실 유적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적이 없었나요? 예, 뭐 그 보고가 없었습니다. 발굴이 됐다는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상을 못했던 건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조사단에서 부랴부랴 그 유기물 토양 샘플을 분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예, 고려대 그 기생충학 교실 그다음에 거기서 보니까 그다음에 열도 풍토병 연구소 이런 데 분석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기물 토양에서 편충, 뭐 회충, 간흡충, 그다음에 종감별이 어려운 그 기생충, 뭐 충란이라 기생충난이거든요. 그 알이죠, 알. 그런 것들이 대량 발견이 됐습니다. 남 기자는 사실 편충, 회충은 알죠? 알기는 아는데 제가 네. 경험을 해본 적은 이게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이 그 회충약, 편충약 막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네. 보면 이제 막 지저분한 얘기인데 뭐 그래서 하여튼 뭐 변도 갖고 오라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저 학교에다 갖고 가고 막 그래서 남의 변도 가져가고 뭐 이래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천국이 있었는데 뭐 회충하고 편충이라는 건 이제 오염된 채소를 먹었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입니다. 회충, 편충은 들어봤는데 간흡충은 뭐죠? 그 민물고기 이런 것들 이제 생으로 먹으면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화장실 유적이다 이렇게 판명이 난 건가요? 예, 분명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추가 발굴해 보니까 첫 번째 그 화장실하고 이제 동서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된 두 번째, 세 번째 화장실이 잇따라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7세기 백제 시대의 공동 화장실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때 발굴했다는 익산 왕궁리 유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유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백제 무왕 때인데 그 백제 무왕이라는 분이 재위가 600년부터 641년, 41년이나 재위를 하신 분이어서 굉장히 오래 통치를 했는데 그 이분이 그 뭐 세운 왕궁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0세기쯤에 400년 뒤에 편찬된 관세음 음엄기라는 걸 보면 그 백제 무왕이 지금의 익산으로 천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찰을 경영을 했는데 그때가 639년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했다라는 그런 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무왕이 천도했다는 설은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 요 관세음엄기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국사나 이런 데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은데 천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왕이 세웠던 별도 요즘 말하면 행정수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그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뭐 어떻든 간에 천도를 해서 신수도를 세웠든 아니면 그 수도 부여를 보완했던 행정수도였든 여기가 7세기 초에 백제의 완전히 심장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배치가 좀 재미있었다면서요. 예, 그 이 화장실들이 공성의 서북쪽, 그러니까 공방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뭐 토기 만들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두들기고 뭐 이래갖고 쇠도 만들고 뭐 이런데 그 아래쪽에 있었다는데 화장실의 방향이 서북쪽이라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예로부터 이제 동남쪽, 동쪽 남쪽은 광명, 봄, 탄생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북쪽, 서쪽은 어떻게 보면 겨울, 어둠, 죽음, 뒤 뭐 이런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뜻이 있는데 조선 시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한양의 서쪽, 북쪽에 이제 감옥, 처형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형벌을 뜻하는 기관이 뭐 서쪽, 북쪽에 있었는데 그 서대문 형무소 그것도 이제 뭐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서북 쪽에 그 다음에 고택골이라 그래가지고 처형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양의 서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골로 간다, 골로 보낸다 할 때 그 말이 고태골에서 나온 거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서대문 형무소라든가 소년원, 화장터 이런 게 다 서북 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뭐 벽제 화장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북 쪽이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실을 옛날에 또 뒷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뭐 방이라 그래갖고 뭐 이런 얘기서 그래서 뭐 7세기 때 백제 사람들도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방의 관념 이런 게 이제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 고고학에서의 어떤 유구나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이 되면 그거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런 해석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신분에 따라서 사용하는 화장실도 달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화장실이다라고 우리가 성격 규정을 하고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파보니까 두 칸짜리가 구멍이 있고 세 칸짜리가 있고 다섯 칸짜리가 이제 차례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건데 그걸 이제 복원을 해보니까 신분에 따라서 혹은 성별에 따라서 이제 화장실을 달리 썼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맨 위에 있던 두 칸짜리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관 대장용이 아니었냐. 그리고 이제 혹은 여성 전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5칸짜리 화장실은 엄청 냄새가 났겠네요. 예, 뭐 아주 가장 많이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풍겼겠죠. 그리고 이 재미있는 게 이제 화장실 벽면을 보면 이 밑에죠. 밑에 벽면 보면 20cm 두께로 이제 이 두껍게 점토를 발라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오물이 지하수로 침투하지 않게 한 어떻게 보면 코팅 처리 뭐 이런 거가 돼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보건 의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근데 그 네. 오염을 하지 않게 뭐 그렇게 하여튼 세심하게 배려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직은 근데 화장실 입구로 통하는 수로 이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물로 뒤처리를 하는 수세식 화장실은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지금까지 나온 유구로 봐갖고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나무 막대기 5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게 혹시 지금 제가 상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인가요? 아마 예, 어떤 상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의 화장지 같은 뭐 그런 거가 아니었을까 뒤처리용 이렇게 됐을 텐데 그때만 해도 종이가 굉장히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네.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서류 이런 것도 사실은 종이로 한 게 아니라 나무 목간에다가 뭐 썼거든요. 그러니까 종이가 없었다고 봐야죠. 거의. 그 배수로에서 확인됐다는 그 이상한 모양의 톡이 2개는 어떤 건가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그거를 변기형 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요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강 뭐 모르시잖아요. 요강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요강도 썼어요. 밤에 이제 밖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게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려고 이제 그 어른들이 그 요강도 쓰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어르신들 뭐 넘어지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매화틀이라 그래갖고 임금의 그 이 변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 휴대용 혹은 뭐 이동식 변기가 백제시대 때 발견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뭐 가능성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매화틀이라면 무왕이나 왕비가 사용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 매화틀이라는 거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국왕의 전용 변기라는 거거든요. 조선 국왕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나무 틀, 매화틀이라고 했는데 그 천을 감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제 변을 보고 뭐 그랬다는데 그 밑에 이제 그릇을 놓고 그래서 이제 그 국왕 주치 전이감이 똥 냄새 맡고 뭐 심지어는 막까지 봤다 그러는데 뭐 사실 음, 뭐 그러니까 국왕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왕궁리에서 발견된 변경톡이 두 개 체분 두 개가 나왔는데요. 무왕과 왕비의 어떻게 보면 매화틀이 아니었나. 그 어떻게 보면 선화공주가 또 무왕의 왕비라고 또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변기가 혹시 선화공주의 뭐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매화라는 게 사실은 왕의 용변을 매화라고 하거든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김구라 개그맨 김구라가 무한도전에 나와갖고 왕의 변을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용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틀렸다 그래갖고 뭐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임금을 용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옛날에는 그 용변이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은 매화 그 임금의 변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갖고 이 매화꽃처럼 생겼다 이런 뭐 그렇게 표현을 아주 그 멋들어지게 한 거죠. 굉장히 시적인 네,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선화공주가 사용했던 매화틀이라고 한다면 좀 너무 나간 추측이 아닐까요? 사실 그 억측인데요. 사실 그 고고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유물, 유구 이런 걸 봐가지고 이 적당한 상상력 뭐 그런 게 이제 고고학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에는 그 화장실 유적이 좀 많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안 나왔었던 게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이제 일본에서는 백제 신라인의 그 이 채취 그 묻어 있는 7, 8세기 화장실 유적이 뭐 몇 개 발견됐었거든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694년에서 710년 사이에 뭐 일왕, 그러니까 천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황이 머물렀던 나라현 후지와라 교라는 데서 발견됐는데 거기 그 화장실 유적에서 발견된 목간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신라 사람 머리를 빨리 소환하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백제 수인이라는 목간도 있었습니다. 거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백제 수인은 무슨 얘기냐면 각종 가죽 제품의 생산을 맡았던 백제 시대 관직입니다. 그럼 이 유물들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사용했던 화장실이라는 뜻인가요? 뭐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래계라 그래갖고 도래계가 뭐냐면 건너왔다는 얘기거든요. 건너서 왔다 도래라는 건데 그 3세기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왔던 백제 혹은 신라계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일했던 관청이라든지 혹은 뭐 거기에 딸린 화장실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 8세기 초 유적인데 후쿠오카 고록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서도 화장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자리는 사실은 그 신라를 비롯한 외국 사신들이 묵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영빈관 자리거든요. 근데 발굴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백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활 문화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는 배설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있거죠. 그래서 이 고로간의 어떤 뒷간이 백제인의 유적 혹은 뭐 신라인의 유적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털어놓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도대체 왜 이 지저분한 화장실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왜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곧 화장실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 누가 한 말이냐면 프랑스의 대문호죠. 빅토르 위고가 한 말이니까 뭐 무게가 전혀 뭐 가볍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실 문자 그대로 사람 사이 사람 인자 사이가 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사람이면 굳이 화장실이 필요 없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용변도 보고 그러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결국 이제 화장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위고의 말처럼 인간의 역사는 결국 화장실의 역사, 칸막이가 먹고 있고 또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칸막이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네. 보면 그 중국의 화장실 유래가 좀 뿌리 깊나요?
그렇습니다. 그 서주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인데 주나라 궁궐에 똥 오줌을 물에 흘려보내는 정원이라는 게 있었다. 어떻게 보면 물에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빠져 죽은 군주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좌전에 노나라 성공 10년에 그게 기원전 580년입니다. 진나라 제후가 뒷간에서 빠져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뒷간이 매우 뭐 깊은 독을 묻어놨다 그러는데 밑에 급한 복통이 일어나 갖고 뭐 가다가 아마 그 진나라 제후가 잘못해서 빠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아무도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아마 하여튼 빠져 죽었다 이렇게 뭐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아까 칙소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서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칙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그 후한 시대 사전인데 설문해자 그다음에 성명 이런 거를 보면 화장실을 뭐 칙, 아까 얘기했던 칙하고 혼, 청, 잡 이렇게 이제 일컫는데 모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뒷공간에 있는 더러운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명이라는 데서 설명한 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잡은 우리가 혼잡하다 할 때 그 잡스럽다 할 때 잡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섞여서 있는데 화장실에 있는 사람이 하나뿐이 아니다, 한 사람뿐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화장실의 원조는 그러면 개인 화장실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이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성명이 표현하는 데는 섞여 있는 게 뭐 화장실이다라는 거니까 칸막이가 없고 여러 사람이 뒤섞여 있어서 용변을 같이 본다라는 의미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사실 이런 공중 화장실이 남아 있거든요. 그 동네에도 보면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마을을 가보면은 공동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박쥐 시대 때도 사실은 뭐 그런 유적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이 한자로 혼이라는 자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혼이 그 돼지우리 혼이라는 뭐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붙어 있다는 화장실인데 한서에 보면 화장실에서 돼지의 무리가 뛰쳐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돼지를 먹였다라는 주석이 또 달려 있습니다. 해석이 달려 있는 거죠, 또. 뭐 우리도 얼마 전까지 제주도에서는 화장실에서 똥돼지를 키웠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 똥돼지 또 맛있게 또 우리가 또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서양도 좀 마찬가지였겠죠? 예, 그 후한 시대와 같은 비슷한 시기인데 서양의 로마 시대 거기도 보면은 이제 벌건 대낮에 그 광활한 광장에 구멍만 뻥뻥 쏭쏭 뚫어놓은 공중 화장실을 세웠다라는 게 있는데 그 로마의 라르고 아르젠티나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좌석이 100개나 되는 화장실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마찬가지일 텐데 그 나름대로는 격식을 갖춘 화장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 배설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뭐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그 19세기 한양이 왜 그렇게 더러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9세기 때 이제 조선을 방문했던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낙네들이 방망이로 옷을 빨고 있었는데 청계천 바닥에는 똥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이 물을 길어다가 집에서 쓴다. 위생관념이 이 정도인 서울 시민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라고 해서 칼스라는 사람이 1888년에 기록을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한국을 방문했던 그 조선이죠. 서양인들이 하여튼 이 지저분한 서울의 거리를 한심하다는 듯이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랬겠어요. 당시에 이제 그 실학자 박제가 이분이 또 중국에 가지고 빠져갖고 있었던 분인데 어쨌든 이 박제가라는 실학자가 위생관념이 엉망이었던 어떤 서울의 풍경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고발을 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서울에서는 오줌을 날마다 뜰이나 거리에 내다 버린다. 그래서 온물물이 모두 짜게 되고 내 딸의 석축가에 똥이 더덕더덕 말라붙어 갖고 큰 장마가 아니면 씻겨지지 않는다라고 북학위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뭐 조선만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예, 그럼 너무 창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조선 땅만 뭐 유독 그렇게 뭐 지저분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아까도 밝혔지만은 사실 배설이라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가 처리해야 됐던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난제죠, 난제. 하나님과 부처님이 화장실 문제에 적극 나섰다 이런 네. 말은 무슨 말인가요? 뭐 두 분이 발벗고 나섰다 그럽니다. 그게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뭐 석가모니 부처님 활약하신 게 이제 기원전 6세기잖아요. 거기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 그럽니다. 문을 3번 두드릴 것, 땅에 독을 묻고 누를 것, 냄새가 나지 않도록 뚜껑을 닫을 것, 벽이나 널에 문질러 바르지 말 것, 돌이나 숫덩이, 나뭇잎으로 닦지 말고 반드시 나무막대를 쓸 것. 아까 그 나무막대 나왔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면 불교 사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 뭐 모두 다 똥오줌밭이 되어갖고 아무나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아무 때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뒷간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에티켓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를 일러준 거죠. 부처님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럼 성경에도 나오나요, 혹시? 예,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23장 1절에서 14장 거기 나오는데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함이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이라는 게 이 전쟁을 하면서 왜 그 군인들에게 머물던 곳이잖아요. 진영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깨끗함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아무데나 배설하지 말고 군대 진영 밖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좀 현실적인 문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불교 사원이나 뭐 진중에 아까 얘기했던 백성들이 모였던 진중에 그렇게 아무데나 뭐 똥오줌 누구 방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위생관념이 잘못돼갖고 전염병이 창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배설물과의 싸움이 녹록지는 않았잖아요. 예, 뭐 부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분투를 했는데도 그게 녹록치는 않았고 쉽지 않았다 그럽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시족, 부족, 도시 형성, 국가 탄생, 뭐 급속한 산업화 이런 아주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엄청 뭐 걷잡을 수 없음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따라주질 못하는 거죠. 하수도 시설이 없고 시민들의 뭐 의식 변화가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삼박자를 제대로 갖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설물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던 거죠. 그 예를 들자면 기원 후 2세기 동안에 로마 인구가 1000만에서 1500만에 이르렀는데 당시 셋집에는 규정상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밤에 이제 분뇨, 똥오줌이죠. 그리고 쓰레기를 창밖으로 내버렸는데 로마의 풍자 시인 중에서 이제 유벨라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밤마다 남의 집 창 밑에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유언장을 먼저 써놓고 가는 게 낫다. 왜 그렇게 조롱해? 왜 뭐 이 떨어지니까는요. 잘못하면 네. 맞으니까. 그 중세 파리에서도 왜 그때 유행하기 시작한 하이힐이 배설물 때문에 생겼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중세 유럽에서 이제 비가 오는 날이면 길 위에 퍼진 동물들, 그다음에 인간의 분뇨가 뒤섞여 가지고 끔찍한 냄새를 풍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굽이 높은 나무신을 신었는데 이것이 훗날 어떻게 보면 패션의 상징인 하이힐로 발전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시대 때 어떤 분뇨를 처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해자, 그 또랑인 거거든요. 해자라는 게 이제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 주변에 이렇게 또랑을 쳐갖고 사람들이 못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다 아니면 하수구 뭐 이런 데 쏟아버리거나 구덩이에 내다버리는 거 이것이 가장 편했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 화려한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엄청 악취가 풍겼다잖아요. 사실 그 많이 알려진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다시피 하여튼 성 전체에 통틀어 갖고 아주 수세식 화장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강을 한번 접견하려 그러면 몇 시간을 뭐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지체 높은 여성들은 선체로 이 스커트가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막 삼아서 그냥 생리 욕구를 해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신사들은 뭐 기둥 그다음 벽감이라 그래 그 벽에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거기다 뭐 초를 세워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설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한다든가 커튼 뭐 이런 데에서 소변을 봤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 상상만 해도 냄새가 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789년에 알렉산드르 투르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다. 물은 배설물로 더럽혀져 있고 대기는 오염됐다. 거의 숨도 쉬지 못할 정도다라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작 루소 이런 사람도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한탄하면서 여름철이면 어디에 앉아도 소변 냄새가 난다. 게다가 사방에 대변이 깔려 있었다.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이를 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파리가 원형의 변소라는 오명을 얻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855년 7월에 영국 템스강을 유람했던 마이클 패러데이의 목격담이 이제 신문에 실렸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물 전체가 뿌옇고
희미한 갈색을 띠고 있었다. 더러운 강물에서 나는 악취는 끔찍했다. 이제 그 템스강 전체가 악취를 풍기는 배설물 그 자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면 7세기 초반에 화장실을 만든 백제 사람들은 제법 선진적인 화장실을 뒷간을 갖췄음을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아까야 뭐 19세기 조선이 똥부덕이었다 뭐 이렇게라고 나오는데요. 그 거기나 파리나 뭐 런던이나 다 똑같았으니까 너무 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현대 화장실이 꼭 용변을 처리하는 곳만은 아니잖아요. 예, 뭐 현대도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가 이제 희곡 바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곳 화장실이죠. 분명히 혼자서도 첫날 밤을 치른 사람들처럼 행복할 수 있는 경이로운 곳이다. 당신이 그 어느 것도 몸에 지니지 않는 한갓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장소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부드럽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감행하는 그런 장소다라고 이제 화장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화장실의 역사를 들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화장실의 역사도 굉장히 훌륭한 인문학 공부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게 다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다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을 탐구하는 게 사실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 거죠.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제 공동 화장실 발견된 게 공방 근처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왕궁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뭐 여러 가지 공예품을 제작했던 장인들이 근무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제 장인들이 이 화장실에서 뭐 잠깐의 휴식을 취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브레이트처럼 취하면서 백제의 찬란한 예술품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시름 놓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역사가 화장실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빅토르 휴고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 인간의 역사가 다시 창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